식을 작성하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5분의 30 한번 가볼게요. 분산이니까 재평평제로 계산하실 거고, 그럼 앞에 있는 x 확률 변수의 평균과 그리고 x제곱 확률 변수의 평균 서로 구해서 재평평제로 빼시겠죠. 좀 떨어뜨려 놓을게요. 이것은 숫자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값을 직접 구해 봐야겠고요. EX를 따로 계산 안 할게요. 요 평균 같은 경우는 표를 봤을 때 이 확률 칸을 보자. 확률 칸을 봤을 때 이 값들을 몰라도 얘네가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면은 그냥 가운데 있는 5가 평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EX 같은 경우는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5라고 취급하면 됩니다. 이렇게 확률 칸에서 좌우 대칭을 가질 때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이 X제곱 칸을 열어서 제곱을 다 써야겠죠. 25, 49, 그 다음에 81, X제곱 칸을 다 써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확률과 곱해서 X제곱의 평균을 식으로 내려본다 하면은, 어서오세요. 뭐 곱해서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이거는 바로 시작하세요. 순서로. 자, 가봅시다. 위에서부터 곱해주면은 앞에 A가 있겠고, 또 B는 9B가 나오시겠죠. 가운데 있는 거는 25C가 나오시겠고, 또 그 옆에는 49B가 나오시겠고, 그 마지막으로 81A까지 나오실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동료한끼리 한번 묶어서 덧셈을 해주시면은 82A 더하기 그리고 58B, B는 58개 나오겠고 마지막으로 C는 25개 나오시겠다 해서 여기 식을 써놨으니까 뒤에는 마이너스 5의 제곱 같은 경우는 그냥 옆으로 넘겨버리자. 그럼 여기 통분을 해서 5분의 31 더하기 25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숫자를 정리를 했습니다. 요게 어떤 값이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좀 킵을 해두시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VY를 구하셔야 되니까 또 Y에 대한 확률 변수 칸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건 뭘까? 일단 좌우 대칭이 또 보이네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여기 확률 칸을 봤을 때 좌우 대칭이 되어 있다라면은 평균은 그냥 가운데 있는 값을 취급하시면 된다. 그럼 이번에도 2Y는 5로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Y의 평균은 5가 되시겠다는 거고, 똑같이 5의 제곱을 뺄 겁니다. 뭐에다가. 그럼 앞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Y제곱의 평균이 필요하겠죠. 제평이. 그래서 제평을 좀 꺼내 오셔야 되는데 이거 어쩔 수 없죠. 이제 또 식으로 써봐야죠. 1, 9, 25, 49, 81 칸을 만들어준 다음에 또 더해서 내려갈 겁니다. 지금 유일한 차이점이 뒤에 있는 풀마 10분의 1과 20분의 1이기 때문에 쟤만 잘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서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획해주면 VY가 될 텐데 VY 계산식을 좀 마무리 해볼게요. 앞에서부터 가자. 곱해서 내려주면은 A 더하기 20분의 1. 두 번째는 9를 곱해서 9B. 자, B는 그냥 바로 할게요. 9B에다 49B 그대로니까 58B 내려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25C 하고 뒤에 있는 상수항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시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9A에다가 20분의 9를 더할 수 있습니다. 9A 더하기 20분의 9까지 올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해서 2Y제곱을 좀 서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를 넘겨서 정리해주면은 앞에 A제곱이 10개 있는 거 똑같겠고요. 9A가 아니라 81이라고 해야 돼. 아우, 땡큐. 방금 잘못했다. 81 맞아요, 81. 그래서 81A 더하기 20분의 81까지 갑니다. 둘이 더해주면 82A 그대로 나오죠. 82A 그대로 나오고 나머지도 모양이 다 똑같이 나올 거야. B도 그대로 58개 있겠고 더하기 58B 더하기 25C라는 덩어리가 그대로 나와요. 요 값을 밑에서 끌고 올 거고, 자, 그 뒤에서 상수항만 좀 처리를 해보자. 요 20분의 82에다가 20분의 82죠. 약분하면은 10분의 41이 되겠다. 10분의 41 더하기, 자, 그리고 빼기 2분의 5까지 들어오시겠죠. 얘까지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야.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밑에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얘가 몇이니 A, B, C를 각각은 몰라도 요거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5 더하기 5분의 31을 끌고 오면 끝납니다. 최종적으로
25 더하기 5분의 31이라는 이 값에다가 더하기 10분의 41 빼기 2분의 5만 계산을 해주시면 이게 바로 VY 값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 계산은 좀 스스로 해볼까요? 자, 덧셈 뺄셈 해서 통분해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혹시 여기 있던 거 가져갔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분사한 값을 직접 노가다 띄어서 계산식대로 구하는 문제였고요. 구평 문제였네요. 29번인 만큼 뭐 개념적인 난이도가 있다기보다는 재평 계산의 연산 문제로 보입니다. 좀 차분하게 계산하셔야 되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 125에다가 31 더하면은 156이 되겠고 더하기 10분의 41 빼기 2분의 5인데요. 뭐 10분의 1을 통분하셨겠죠. 10분의 1을 통분해서 쭉 내려가 주면은 마지막에 312 더하기 41 마이너스 25가 되시겠다. 자, 그럼 뒤에 플러스 16이니까 328이 남으시겠다. 10분의 328. 정리해주면 5분의 164가 되시겠다. 자, 이 값을 꺼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뭘 곱하라 했으면 그냥 10 곱하라 했으니까 정답 328 제출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정답이었습니다. 자, 8번 확인했고 넘어갑시다. 오답한 것도 괜찮으니까 어려웠던 거는 다시 한 번씩 풀어보고 넘어가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풀다가 9번하고 10번하고 같은 문제 아니에요? 같은 문제니? 같은 문제네. 같은 문제인데 문과시험지, 이과시험지로 나뉘었었네요. 참고로 여러분 현행수능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문이과 나눠진 시험지가 2020년입니다. 2021년부터 선택형 수능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문제 푸시면 되겠고 어렵지 않아 보니까 넘어갈게. 11번은 뭐 괜찮았나요? 뭐 제곱하는 관계 볼 수 있으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12번도 일단 넘어갈까? 정답률 꽤 높은 편이다. 쉽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13번 어렵지 않았나요? 13번 괜찮았어? 그래? 표 작성을 했으면 아주 잘한 거야. 이게 X라는 확률 변수가 의미를 이해하면 손으로 셀 수 있기 때문에 차이니까 마3부터 3까지 다 써버리시면 되겠죠. 7칸을. 그죠? 문제 없으면 넘어갑니다. 오, 14번 어려워 보이는데? 14부터 14부터 19까지 19까지 다 어려워? 보고 가자. 자, 14번부터 할게. 14번 완결치자. 이런 거가 좀 문제예요. 이게 연속 확률 변수는 그냥 쉽게 나오면은 1차 함수고 넓이 계산하면 끝나는데 이런 거 보면 이제 함수적 특징을 좀 많이 넣어놨죠. 이거는 뭐 확통 문제라기보다는 수학투 문제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함수를 일단 살펴볼 때 정의역 같은 거 잘 봐야 되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약속이 돼 있지? 그럼 안 나와 있는 A 같은 애들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이런 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그럼 그래프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들어가셨을 거고. 자, 한번 가봅시다. X랑 Y가 갖는 값의 범위가 0이랑 A로 똑같습니다. 정의역이 같다는 건데요. 그래프의 모양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자, 다만 fx는 상수함수라고 받으셨다. 바로 그려버릴게요. 자, 저 b는 당연히 양수여야 됩니다. 함수값은 확률이기 때문에 x, y축 설정해주고 확률 밀도함수 유의한 점이 x축 위로만 그려진다. 그래서 b가 당연히 플러스다. y는 b를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y는 b, 이게 바로 fx입니다. 그러면 이게 얘가 0부터 a까지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정의역 a를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0부터 a까지가 정의역이고 이 사이에 넓이를 계산하면 1이 나오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직사각형의 넓이 AB가 1이라는 겁니다. 네, 첫 번째 그냥 살짝 그려놓고 상수함수에서 AB는 1을 뽑아주면 끝나는 거고.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봅시다. 다음 이제 GX 함수인데 얘는 함수식이 있나 일단 볼게요. 정역은 0부터 A까지로 똑같습니다. 0부터 A까지 똑같이 세팅해 줄 수 있고 얘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GX가 GX 그렇죠. 이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은 확률 변수 X로 잡아놓은 거고요. 확률 변수 X가 0부터 스몰 x 값까지의
확률, 그게 gx라고 했습니다. 자, gx를 내려서 다시 한번 표기해 드릴게. 확률 밀도 함수는 정적분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0부터 x까지 fx를 적분한 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fx가 또 워낙 쉬운 상수함수다 보니까 여기 인테그랄 안에 그냥 스몰 b를 넣고 적분하면 1차 함수 바로 나온다 이거지. 이게 스몰 b dx고. 그럼 이거는 자, 정적분 하셨을 때 그냥 bx가 된다 이겁니다. 그냥 bx예요. gx는 bx는 1차 함수다. 자, 그래서 우리가 gx의 식을 얻었어요. 정적분을 한번 해서 bx 자, 나오셨고 이거는 0,0을 지나가는 직선이잖아. y좌표는 0이니까 0,0을 잡아주고 얘는 당연히 양수겠지.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x축 위로 그려지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a까지 그려줍니다. 여기 이 친구의 좌표 같은 경우는 이제 a, 뭐가 될까요? ab가 되겠죠. a, ab 좌표에 좀 찍어줍니다. 그럼 얘도 어쨌든 함수가 정의된 전체 넓이가 항상 1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잡아보자. a 곱하기 ab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b라는 전체 넓이가 1이 나온다라고 설정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나온 정보 ab는 1과 연립하면 이제 끝나겠죠. ab가 1이란 걸 알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도 이제 1을 대입을 하시면은 a 값이 바로 나오겠다. 여기서 스몰 a 값은 2고 b 값은 2분의 1이다. 자, 둘 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a랑 b가 나왔으니까 마무리 좀 해봅시다. 이제 y에 대해서 적당히 확률이 2분의 1까지 나오는 걸 계산하려고 했는데요. 이거 마지막 칸에서 좀 잘라주자. a 같은 경우가 지금 2분의 1이잖아. 2잖아. 2분의 1은 넓이로 봤을 때 한 요 정도 되겠죠. 적당히 잘라. 여기가 c라고 하시면은 여기 넓이가 이제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를 또 높이를 설정해야 되니까 c, bc로 y좌표를 찍어주세요. x좌표에 c를 대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삼각형 넓이 다시 한번 가져와 주면은 요 bc에다가 c를 밑변으로 하는 넓이가 될 테니까 한번 써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bc가 되겠다. 근데 이게 절반 2분의 1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 b를 2분의 1로 구해놨으니 c제곱을 몇이라고 볼 수 있을까? b에다 2분의 1을 대입하면 c제곱은 2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스몰 c를 구하는 과정이었고요. c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양수니까 루트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c까지 모두 구했습니다. 그 값을 제출해 주시면은 뒤에다가 4 더하기 1이니까 정답 5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최종 계산은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상수함수나 직선이더라도 그래프가 눈에 안 보이면 내가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림을 좀 같이 첨가를 해둡시다. 요 직사각형과 삼각형 어렵게 나와봤자 항상 직사각형과 삼각형 정도만 그리면 됩니다.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것만 통해서 두 가지 연립해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정의역을 보고 직접 그려보면 된다. 자, 여기까지 14문제였습니다. 자, 14번 해결했고 이제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15번도 이제 많이 풀어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1일 테스트에 몇 번 넣어준 적이 있죠. 아마 근데 처음 보는 건 알 텐데 어렵습니다. 저희 대칭성 따져야 되고요. 여기 15번에 정규분포 4글자의 동그라미 치고 좌우 대칭이라고 써두자. 항상 약속한 게 뭐냐면은 정규분포라는 4글자 읽으면은 그리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그림에서 좌우 대칭성을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도 네모박스 칠까? VX는 VY다 조건의 네모박스 치자. 자, 제가 의미하는 건 뭘까? 두 정규분포의 모양이 똑같다라는 거겠죠. 모양이 같다라고 써두면 됩니다. 분산이라는 거는 정규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다. 퍼져 있는 정도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fx를 먼저 그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fa는 f3a랑 똑같고 g2a랑 똑같다 나와 있는데 일단 g는 나중에 생각하자. f에 관련된 조건을 먼저 뜯어볼게요. 자, a랑 3a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는 그 가운데 있는 축을 주신 거다 해서 x축을 밑에다 점근선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정규분포를 하나 그려줍니다. 간단히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평균은 뭐 모르죠?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평균을 선으로만 잡아주는데 자, 이제 스몰 a가 양수로 보셨을 때는 여기가 a가 되겠고 3a는 당연히 그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그럼 이쯤에
2A 다시 3A를 찍어주면은 A랑 3A 가운데 2A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규분포 fx의 특징 자체가 요 지금 그려진 fx의 특징이 좌우 대칭성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보다시피 여기 A에서의 함수값과 3A의 함수값이 일치한다. 좌우 대칭성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평균이 이제 2A다. 요거를 새롭게 얻게 됐고요. fx의 평균 2A를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2A에서 함수를 또 새롭게 살펴야 되는데 G2A가 똑같다 했다. 요걸 좀 해석을 하셔야겠다. 자, G2A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저거 해석하기 전에 GX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따져보자. 몇 가지가 그려질 수 있을까? 축만 알고 있을 때는 두 가지가 그려질 수 있겠죠.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어딘가에 GX 함수가 지나간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 F3A랑 값이 똑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초록색 점을 찍으라는 거야. 얘를 강조해 주세요. 얘가 뭐냐면은 G2A입니다. G2A. 근데 지금 G2A를 찍은 거야. X가 2A에서의 GX의 함수값. 2A가 옆에 있는 FA랑 F3A랑 똑같다고 하니까 같은 Y값 레벨을 갖겠죠. 그럼 이 점을 지나가는 GX를 왼쪽으로 그릴 거냐 오른쪽으로 그릴 거냐 이걸 좀 고민을 하셔야 돼. 자, 두 가지 버전 다 그려볼게요. 이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그려지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얘를 먼저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왼쪽으로 치우친 걸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려보시면 둘 중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 기억과 니은 중에 무엇이 될 거냐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돼. GX의 축이 어디에 있냐인데 자 조건은 다음 줄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GX에 관련된 확률 변수 Y 값이 2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받았는데요. 이 친구가 숫자로 보면 0.6915라고 합니다. 0.6915라는 게 뭐보다 크다라는 게 중요한 걸까? 0.5 그렇지. 0.5보다 크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절반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해석을 해야 돼요. 반띵보다 크게 나오네? 라는 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2A 이하를 그려보시면은 왼쪽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지금 색칠한 부분이 2A 이하인데요. 색칠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게 절반보다 커지려면은 기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모르니까 둘 다 그려봤는데 니은은 두 번째 조건 만족시키지 않을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Y의 축까지 바로 알 수 있는데 Y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Y는 정규분포의 평균이 어디냐면은 자, 요 X랑 Y가 분명히 분산값이 똑같다라고 했죠. 요걸 좀 이용을 해보는 거야. 자, 여기 A부터 2A까지 A 한 칸이죠. 그럼 여기를 지난다면은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 여기가 X는 A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자, 그래서 얘의 축은 평균은 A다라고 잡을 수 있고요. 분산은 X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다 잡아왔다라면 마무리 좀 하셔야 되는데 X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제 X에 대해서 3A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일단 0.6915가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얘를 표준화해서 먼저 정리를 하셔야겠지. 자, 표준화해서 올라가자. Z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바꿔주세요. 2에 2에다가